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의 서재화 원장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불면증, 불안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스트레스 질환, 화병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들께 화병이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은 맞아요, 나 화병이에요. 근데 반은 제가 왜 화병인가요? 라고 인정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화를 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병이 아니고 화를 내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 화를 내지도 못하고 분노와 억울함을 참아야 되는 사람들의 병증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우울감이나 화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계속 만성화되고 쌓이게 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울감, 화병과 우울증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보통 화병이나 우울감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주변 사람에게 내 기분은 어떻다, 나는 너무 속상했어 하는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는 화병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심해져서 우울감이 되면 마치 형광등의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침묵을 하게 돼 있어서 본인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를 아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겉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한의학 쪽으로는 이 화병의 단계를 기체증, 화열증, 혈어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체했다 했을 때 음식으로만 체하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기분이 나빠서 체하기도 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한숨을 쉬게 되고요. 이게 기운이 계속 막히게 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즉,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거나 갑자기 확 열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안면 홍조가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이 달아오르다 보면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혈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서 혈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질 수 있고요. 특히 원형 탈모가 생긴다거나 건망증,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화병인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시죠? 이 10가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병이 몸으로 나타날 때는 상열, 하한증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명치를 기준으로 상체로는 열감이 느껴지고 명치 아래쪽으로는 차가운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세볼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갑자기 오른다.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잊어버린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진다. 허리, 다리, 어깨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가 힘들다. 어깨가 늘 뭉쳐 있어서 머리가 맑지 못하다. 소변을 참기가 힘들며 부부의 성관계에 조금 불편을 겪고 있다. 이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이 체크되신 분은 어서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화병 치료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의원에 가셨으면 화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학 연구에 따르면 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50세 이상에서는 골절의 위험도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명확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분과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우울제 복용자한테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가 늘어났다라는 결과치도 있었고 또 이 가미소요산의 침 치료까지 병행했을 때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은 늘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침 치료만으로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손발에 땀이 나는 스트레스성 불안증이 많이 이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의원에서는요, 이 침 치료의 효과를 증폭시키고
또 침치료 효과를 좀 더 오랜 시간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승화강이라는 약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기운을 올려서 화기운을 내려준다는 뜻인데요. 예로부터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할 때 우황청심원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우황이나 그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향이라는 이런 향기가 있는 약재들은 우리 가슴의 열을 식혀주고요. 자아거라 그래서 뇌를 맑게 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로를 회복해주는 자아거라는 약침을 하복부에 약침으로 시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께서 저한테 화병에 가장 좋은 한약 한 가지만 꼽아달라 그러면 저는 공진단을 말씀드립니다. 공진단은 당귀, 녹용, 산수유, 사양 4가지의 귀한 약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침 공복에 꼭꼭 씹어서 먹는 약인데요. 우선 당귀는 아까 말씀드린 혈허 증상을 보완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보혈지제이고요. 녹용은 보양, 양기운을 더해줘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산수유는 보음지제로서 갱년기 이후의 화병이나 성기능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양, 혈을 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양을 넣어주면 그 향기 약재가 굉장히 머리를 시원하게 어깨를 날개 달린 듯 가볍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논문 속에서도 공진단의 효능은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2009년에 발표된 SCI급 저널인 뉴로사이언스 레터스를 보면은 공진단을 학습 능력이나 두뇌 발달에 기억력,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마 조직을 이제 손상시킨 실험쥐에다가 공진단을 투여했더니 그 해마 조직이 이제 활성화되고 재생되는 그 과정이 관찰되었고요. 또는 부동의 실험쥐, 그러니까 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그리고 공진단을 투여했으면 신경이 안정되고 집중력과 두뇌가 활성화되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자, 한의원을 오실 시간조차 없는 화병 환자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최우선 명상과 걷기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골프나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지 다 연습, 트레이닝을 받는데 순간순간 드러나는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5분만의 시간을 내셔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시면 순간의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마음 스스로의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이 꼭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손발을 흔들면서 주변을 걷는 것도 명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음식은 대추입니다. 지금 대추철인데요. 대추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감맥대조탕이라고 하는 불안증을 치료하는 한약이나 또 불면증을 치료하는 산조인탕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약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대추철이니까 대추를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혈자리 중에는 전중, 노궁, 소부,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양 가슴 유두에 정중앙선인 전중을 꾹꾹꾹 눌러주시거나 3, 4번 손가락을 내렸을 때 노궁이란 자리, 4, 5번 손가락을 내렸을 때 소부라는 자리, 손목에서 세 손가락 내렸을 때 내관이라는 자리를 꾹꾹 눌러주시면 조금은 심의 열을 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병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면 좋은데 역시나 화병을 유발해주는 원인이 또 가족이 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지지자가 있으면 화병은 잘 해소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화병을 앓거나 하소연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말이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말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입보다는 두 귀를 열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한의사의 서재화 원장이었습니다.